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정의부터 가면 산술평균은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기하평균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이때 어떤 관계가 있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다시 A 두 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을 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이 있어. 자, 이 증명은 빼보면 돼요.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보면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통분하면 2분의 2 루트 AB가 되고, 그러면 얘가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인데 이 A와 B를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으로 보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뺐는데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뺐는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럼 이 등호 언제 얘가 0이 되냐? 자, 얘가 0이 될 때는 이 제곱한 게 0일 때, 그럼 이 알맹이가 0일 때니까 결국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 즉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양수 조건도 나오지. 합이 일정하네. 일정하다는 건 숫자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 12로. 상수로. 합이 일정해. 자, 그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럴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야. 자, 2분의 A 플러스 B는 산술평균, 루트 AB는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이 모양보다는 양변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 모양으로 더 많이 쓰니까 얘를 기억하는데, 합은 곱에 루트 씌워서 2배 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자, 근데 만약에 이 곱이 상수가 나온다고 해보자. 그러면 합은 이 2루트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합에 뭐가 나오는 거야? 최소값이 나오죠. 1번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곱이 일정한 게 아니고 합이 일정하다면 합이 상수가 나와. 그러면 양변이 2로 나누고 제곱하면 A, B는 제곱하니까 4분의 K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곱의 뭘 구한 거야? 곱의 최대값을 구한 거지. 따라서 두 번째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돼.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두 양수 A, B에 대해서 3A도 양수고 2B도 양수지. 두 양수의 합이 일정하네. 근데 곱의 최대값을 묻는 거니까 이 문제는 산술기하 쓰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야죠. 두 양수의 합이 크거나 같다. 이 루트 그 두 수를 곱하는 거야. 무조건 A, B가 아니고 이 산술기하 쓴 이 두 수가 안에 들어가서 곱해지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3A 플러스 2B는 12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12 써주고, 이 식 정리해주면 여기서 AB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양변 제곱해서 6AB는 36보다 작거나 같다. 즉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얼마다? 6이다.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거, 언제 AB가 6이 되냐? 즉 언제 이 산술기하의 등호가 성립하냐라고 묻는다면 산술기하 돌린 이 두 수가 뭐 할 때? 같을 때. 즉 3A 더하기 2B가 얼마로 같을 때? 두 개 더해서 얼마 나왔죠? 10이 나왔죠. 그러니까 각각이 6일 때 값이 같겠지. 따라서 A 얼마일 때? 2고 B가 3일 때 그때 최대값 얼마 나온다? 6 나온다. 이런 얘기.
28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이번엔 곱이 일정한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래도 산술기야. 자, 두 양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그 두 수 뭐한 거? 곱한 거. 자, 여기 A, B에 21 들어오면 21 제곱이니까 21로 나오죠? 그럼 7A 더하기 3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42가 최소값인데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럼 이 42라는 최소값은 A가 얼마고 B가 얼마일 때 나온다? 이 두 수, 산술기하 돌린 이 두 수가 같을 때. 즉 더해서 얼마일 때라고 했으니까 7A랑 3B가 42가 될 때는 각각이 같을 때니까 얼마로 같을 때? 이거의 절반 21로 같을 때죠. A는 3이고 B는 7 되겠지. 그 다음 29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합이 10 그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 곱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에서 산술기하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곱의 최대값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식을 통분해보면 xy분의 x 플러스 y지? 네, x 플러스 y는 10이잖아. 분자는 일정해. xy분의 10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이 분수값이 xy분의 10인데 변하는 값은 x랑 y뿐이야. 그러니까 분모만 값이 변할 거야. x, y 값에 따라서. 그러면 분모가 변하는데 이 분수 값은 분자는 일정하니까 분모가 커질수록 이 분수 값은 작아지지. 따라서 x, y가 최대일 때 xy분의 10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xy분의 10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xy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그 두 수 곱한 거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10이니까 여기다가 10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양변 제곱해서 xy가 2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얼마다? 25. 그럼 xy가 25일 때 이 값이 최소고 그 최소값은 얼마다? 5분의 2 계산되겠죠. 여기서 또 물어보진 않았지만 언제 최소가 된다? 이 두 수가 같을 때. 근데 xy 더해서 10이라고 했으니까 x도 5고 y도 5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 즉 25가 나온다 이 얘기지. 자, 그 다음 3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2인 직사각형에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x, y일 때, 자, 대각선의 길이 피타 이용해서 x, y에 대한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44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y야. 즉, xy의 최대값 묻는 문제. 자, 근데 여기서 x랑 y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란 조건 없어도 당연히 양수고 x제곱도 양수고 y제곱도 양수야. 그럼 두 양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묻는 문제니까 산술기하로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그 두 수 뭐한 거? 곱한 거. 자, 그럼 xy가 양수니까 xy가 루트 밖으로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정리되죠? 자,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144라고 했으니 144 넣어주면 72 xy 이렇게 정리돼서 xy의 최대값은 얼마다? 72 이렇게 되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의 곱이 8인 두 원에 대하여 두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 자, 반지름이 두 개라고 했으니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1,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면 두 원의 반지름의 곱이 8이다. 곱이 일정한 문제네요. 곱이 일정할 때 두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 두 원의 넓이의 합은 첫 번째 원의 넓이 더하기 두 번째 원의 넓이. 이거의 최소값.
자, 그럼 파이는 공통이니까 빼버리고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인데 이게 뭐다? 두 양수의 합. 그러면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그 두수 뭐한 거? 곱한 거. 두수 곱한 거. 자, 그럼 이게 양수니까 루트랑 제곱 만나서 R1, R2로 나오는데 두 반지름의 곱이 8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16. 따라서 두 원의 반지름의 제곱의 합은 최소값이 16. 따라서 넓이도 16파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산술기하는 언제 쓴다?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또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대값 구할 때 쓴다는 거. 그거가 더 중요해. 그 다음에 변형한 식도. 가봅시다. 432번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3A 더하기 2B 더하기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A도 양수, B도 양수야. 자, 근데 이게 두 양수의 합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얘네 곱이 일정한가요? 3A랑 2B랑 곱하면 6AB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는 알려주지 않았지. 자, 그럼 곱을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히 알 수 있는 건 이런 역수관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두수 잡아주고 이렇게 두수 잡아주면 3A 더하기 A분의 3은 두 양수의 합이고 이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이 두수 뭐한 거? 곱한 거. 근데 곱하면 루트 9니까 3. 그러니까 6. 얘 최소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2b 더하기 b분의 2도 어때? 곱이 일정하지. 그러니까 이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이 두수 뭐한 거? 곱한 거.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4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전체에 대한 최소값은 10이 되는 거고 또 묻진 않았지만 이 10은 A가 얼마고 B가 얼마일 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야지. 이 산술기하 돌린 이 두 수가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더해서 6이니까 각각이 얼마일 때? 각각이 3일 때. 따라서 A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2B랑 B분의 2가 더해서 4가 될 때는 각각이 얼마일 때? 2일 때. 따라서 B가 1일 때죠.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33번에 x가 2보다 클 때 x 더하기 x분의 2 빼기 1의 최소값은? 하고 물었죠. 자, 여기서도 산술기하를 쓰려면 곱이 일정해야 돼. 그러면 x랑 x-2분의 1 이거가 두 양수는 맞지. 2보다 크고 얘도 x가 2보다 크니까 x 빼기 2는 0보다 커. 그래서 두 양수는 맞는데 이게 산술기하를 돌려봤자 소용이 없는 게 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을 좀 바꿔줘야 돼. 자, 곱을 알려주지 않아도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건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여기 분모가 x-2니까 x-2 모양으로 만들어주자 이거지. 자, 근데 이러면 없던 마이너스 2를 다시 보정을 해줘야 되고 뒤에 플러스 2만 달아주면 원래 식과 달라진 게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x값에 따라 달라지는 식이지만 얘는 고정이야. 따라서 x-2 더하기 x-2분의 1에 이 최소값을 구하면 얘가 최소일 때 이 전체도 최소가 되는 거니까 우선 이 두 수의 최소값부터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는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양수가 되는 거고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 루트 그 두수 뭐한 거? 곱한 거. 근데 x-2랑 x-2분의 1이랑 곱하면 1이니까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거기 1을 더했으니까 이 전체는 4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최소값은 4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묻진 않았지만 이 산술기하를 돌린 이 두 수를 더해서 4가 될 때는 언제다? 각각이 2로 값이 같을 때. 따라서 x 얼마일 때? 4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4번에 두 양수 x, y에 대하여 다음 이 식은 x, y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그랬어.
자, 상수 A, B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주어진 식 x 더하기 y분의 4 그리고 y 더하기 x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일 때 곱한 것도 최소이지 않을까 해서 x 더하기 y분의 4의 최소값을 찾고 y 더하기 x분의 9의 최소값을 찾으면 틀려요. 틀린 이유는 분명히 양수니까 크거나 같아. 2 루트 그 두 수 곱한 거, 그지? 그리고 얘도 두 양수니까 크거나 같아. 2 루트 두 수 곱한 거. 자, 그럼 얘도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x랑 y분의 4가 같을 때야, 그치?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y랑 x분의 9가 같을 때야. 즉, 여기서 xy는 4일 때고 여기서는 xy가 9일 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 존재할 수가 없지. 따라서 이 문제는 각각 최소일 때 구해서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라 전개해서 식을 풀어줘야 돼.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하면 xy 더하기 xy분의 36 더하기 13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값의 최소값은 13은 고정이고 이 앞에 있는 이 값이 xy에 따라 값이 변하겠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이 최소일 때 이 전체 식도 최소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값은 언제 최소를 갖는다? 자, x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 다 양수야.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이 두 수의 곱이 어때? 일정해. 왜? 곱하면 36이거든. 따라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주는 거죠. xy 곱하기 xy분의 36. 그럼 얘 최소값은 12. 그럼 전체 최소값은 얼마다? 12에 13 더하니까 25. 그리고 최소값은 25를 갖는데 xy가 얼마일 때 25를 갖는다. 자, 산술기한 분명히 이 두 수를 돌렸죠. 더해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12일 때, 즉 각각이 얼마일 때? 6일 때지. 그래서 xy가 6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조건만 있으면 돼요. a, b,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데 얘를 볼 때 여기서 a와 b는 개수고 x랑 y는 변수잖아. 그걸 따로따로 제곱해서 더했다고 봐주는 게 제일 보기가 쉬울 거야. 그러니까 변수 x제곱 y제곱 해서 더한 거 그리고 개수끼리 따로 제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따로 곱한 것보다 전체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한 것보다 이게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이걸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자, 그러니까 x의 개수가 a잖아. y 개수가 b고 이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그럼 35번의 문제는 자,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4x 더하기 3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 4x 더하기 3y를 개수 따로 제곱해서 더하고 변수끼리 제곱해서 더하고 이게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지. 뭐보다? 4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보다.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니까 계산하면 16 더하기 9라서 25 곱하기 4가 4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서 4x 더하기 3y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100은 이항하면 10의 제곱이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되겠죠? 4x 더하기 3y 플러스 10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4x 더하기 3y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최대값은 얼마 나온다? 10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실수 xy에 대해서 12x 더하기 5y가 13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변수 따로 제곱해서 더한 거의 최소값.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본다? 개수끼리 제곱해서 더한 거 곱하기 변수끼리 제곱해서 더한 게 항상 크거나 같다. 전체 12x 더하기 5y의 전체 제곱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가 13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169 곱하기 13은 여기가 13이 아니네요. 여기가 13이네. 다시 그럼 169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16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얼마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37번에 A, B, C, D가 모두 실수 조건이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거 알려줬고 A, C, B, D의 합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죠? 뭐보다? AC 더하기 BD의 전체 제곱보다. 그럼 얘가 10, 여긴 5. 그럼 AC 더하기 BD의 제곱이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AC 더하기 BD의 제곱이 5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루트 50 플러스 루트 5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 8은 루트 64니까 넘어가죠. 5번이 될 수 없는 값. 자, 마지막 38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A라고 잡고 세로의 길이 B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여기 길이가 4니까 제곱하면 16 나오죠. 이거 가지고 2A 더하기 2B의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지. 자, 그럼 여기서 뭐죠? 저거 개수 제곱 더한 거 그리고 변수끼리 따로 제곱해서 더한 게 항상 크거나 같다. 합쳐서 2A 더하기 2B의 전체 제곱보다. 그럼 여기서 2A 더하기 2B의 범위가 나오겠지. 얘가 16이니까 4 더하기 4에서 8 곱하기 16. 그러면 2A 더하기 2B의 제곱이 이게 얼마죠? 8, 6, 48, 128. 128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이. 그러면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루트 128과 루트 128까지. 그럼 여기서 128이 8루트 2니까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자, 근데 얘기는 없었지만 A랑 B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죠. 최종 범위는 요거.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8루트 2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범위에서 쓸 수 있는데 내신용으로 생각할 때 개수 따로 변수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